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바 활용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천안 오성고등학교 김한나이고, 작년 10월에 제가 캔바를 활용한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이 책의 내용 일부도 들어가 있고, 이 책을 쓰는데도 거의 한 2년이 1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여기 이제 책이 한빛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이 출판사가 좀 괜찮은 출판사라 여러 번 이제 교정 작업을 거쳐서 그렇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건 출간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출간 전에 캔버가 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다 캡처를 그 전 걸로 다 뜨고 메뉴 설명이나 이런 것도 그 전 걸로 다 적어놨는데 완전 싹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이 이제 원고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때도 꽤 최근이잖아요. 작년 10월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또 크게 돼서 또 추가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캔바라는 기업이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도 소개를 드리며,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다 이제 아울러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캔바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교육용 계정을 인증받으셔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이제 활용하지 않으시고 또 교육용 계정을 인증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되, 어, 좀 빨리 넘어갈 부분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캔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캔바는 호주에 있는 디자인 플랫폼 기업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 캔버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고 그 템플릿을 이제 수정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 디자인에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뭐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홍보 자료,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근데 캔바를 하면 캔바 좋은 점이 뭐냐? 일단 PPT랑 비교를 했을 때 PPT는 PC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PC에 이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 PC에 저장 용량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요소도 한정적이죠. 웹에서 다운받아서 쓰거나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협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캔바는 이제 인터넷만 되면은 태블릿 PC, 뭐 핸드폰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캔바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시면 캔바 크리에이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캔바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네, 디자인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협업을 할 수가 있죠. 한 템플릿을 여러 명이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캔바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툴이라든지 다른 이제 플랫폼들과 연결을 지어서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와 차이는 뭐냐? 미리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한복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템플릿들인 거죠. 대신에 캔바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캔바의 장점은 교육용 계정 인증을 받으면 유료 디자인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용 계정을 사용하면 학생들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교사가 쓸 수 있는 그 기능보다는 조금 적더라고요. 학생이 쓰는 게 살짝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 계정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네,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캔바 이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니까 캔바에서 캔바 요소들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드는 것들은 저작권 그 만든 사람에게 어 그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소 한 개만은 그거는 이미 누군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 경우 그 경우는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캔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캔바를 처음 이렇게 막 많이 쓸 때가 2021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랑 모둠 활동을 하는데, 모둠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엔 밀 캔버스가 협업 기능이 안 됐던 것 같고, 또 캔바 좋은 점이 캔바 내에서 과제를 제가 내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받고, 이게 캔바 자체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캔바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에 뭐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아니면 뭐 다운받아서 어디 드라이브에 올리고 이런 것도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자체 내에서 과제 내고 과제 받고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캔바를 사용을 했는데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요런 이제 보고서들을 작성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때 당시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했는데, 뭐 환경오염과 미래의 지구에 대한 분석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도 넣어야 되고, 그래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캔바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태블릿으로 학생들이 한 디자인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기기를 사용하면 아이들 신나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캔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교육용 계정 인증을 혹시 받으셨을까요? 선생님들 댓글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받으셨는지, 혹은 아직 인증을 안 하셨는지. 만약에 모든 분이 다 교육용 인증 받으셨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셨다고 하네요. 안현 선생님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네,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만 그냥 구도로 말씀을 드리고 받으셨군요. 네, 그러면 그냥 요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실 것 같고요. 교육용 계정은 재직증명서나 교원 자격증 등을 이제 업로드하면은 받으실 수 있고 이제 받으면은 설정 창에 들어갔을 때 캔바의 설정 버튼이 요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원래 여기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왼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천안 오선고 해서 팀원 수업 이 부분이 이제 교육용 계정을 인증받으셔야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하면 학생들한테도 이제 학교가 뜨게 됩니다. 캔바 인터페이스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요것도 사실 다 아실 건데, 가끔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레이어는 층을 의미하는데요. 이 층을 이제 여기 레이어 창 위치 클릭하시고, 요소에 위치 클릭하시면 꼭 레이어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흰색이 배경이거든요. 요거 빗금친 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경 있고 그 위에 책상, 노트북 이렇게 있으면 잘 있는데 노트북이 책상 아래로 깔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위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막 한 슬라이드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밑으로 숨겨져서 안 보이는 경우 그거 찾으려고 이제 막 다른 거 이제 빼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 레이어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팀원이랑 수업.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캔바를 썼기도 하고, 근데 요것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되게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별로이게 바뀐 부분도 있는데, 어쨌건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다른 어떤 강의나 자료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요게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팀원이랑 수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설정에 팀원, 수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헷갈리죠. 팀원은 뭐냐면요. 팀원은 우리 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관리자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속한 곳이 팀원이고요. 수업은 그 팀원을 이제 대상으로 목적별로 나눈 거예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혹은 뭐 기술, 뭐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아리 이렇게 목적별로 나눈 게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원과 수업의 관계를 보시면 팀원에 속해 있더라도 수업에 속하진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관리자분들 수업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팀원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초대를 하면 자동으로 팀원에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초대하실 적에는 수업에 초대를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수업에 하면 자동으로 팀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에 초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팀원이 있고 팀원의 학교 역할, 관리자, 교사, 학생 요거 이제 설정하실 수 있고 뭐 삭제도 하실 수 있고요. 초대하는 방법은 팀원이든 수업이든 동일합니다. 수업도 이렇게 일단 수업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드시고 초대를 하시면 되는데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그 학생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업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회원 초대, 사용자 추가 클릭하시고 이 링크를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링크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다 하면은 코드를 통해 초대. 요것도 괜찮은데요. 학생한테 요 링크를 치라고 해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서 금방 치더라고요. www.canva.com class join 이렇게 친 다음에 치면은 자동으로 이 9자리 코드를 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요거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제 수업에 초대가 되고 수업에 초대됐으니 당연히 팀원에도 초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초대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정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학생들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내 계정에 일단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름을 학번 이름으로 바꿔라. 요걸 왜 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막 중구난방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름을 가장 먼저 바꿔라. 그래서 학번 이름 이렇게 하면 이제 채점하시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네, 이런 식이에요. 교사 1호 뭐 막 이렇게 부바부비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캔바에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팀원이랑 수업을 만들었는데 이거 대체 뭐 하려고 만든 거냐, 어디다 쓰냐? 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에 폴더에 들어가셔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폴더를 같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전체랑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원하는 수업만 클릭해가지고 그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폴더를 제가 기술 수업 하고 제가 1학년 1반과 2반에 들어가요. 그러면 1학년 1반 그러면 1학년 1반, 그리고 1학년 2반.
이렇게 반 애들 초대를 하고 계속 하면은 기술 수업해서 여기 이제 학생들 초대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디자인을 넣던지 뭐 이미지, 동영상 원하는 자료를 올리시면 여기 폴더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제 과제를 내실 때 예를 들어 내가 이 과제를 학생들한테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공유 버튼 클릭하시고 배정 배정 있죠? 배정 클릭하시고 여기 캔바 혹은 구글 클래스룸 하시면 이걸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캔바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수업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과제가 나갔죠. 제가 그 학생 계정도 있어서 학생 계정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학생 계정인데요. 이렇게 알람이 떴어요. 알람이 지금 방금 과제를 새로 게시했습니다. 기술 수업 폴더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과제를 하면 되고요. 과제를 해야겠죠. 뭐 이렇게 김한나 쪽에 이렇게 과제를 했다고 하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제목을 항상 꼭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목을 예를 들어 만약에 개인별 과제다 그러면 그냥 3학년 1반 1번 뭐 김한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조별 과제다 하면 3학년 1반 3조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바꾸라고 해야 나중에 들어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꼭 바꾸라고 해주세요. 그 이름이랑 그 디자인 제목 이거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사에게 보내기 클릭해가지고 저를 선택하고 이제 보내기를 하면 저한테 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다 한 과제를 여기 캔바 메인 화면에 수업 과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교사한테 온 과제도 여기 과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송한 과제, 방금 요거 전송을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됐고, 교사 걸로 다시 들어가면 수업 과제에 검토 필요, 검토 필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3학년 1반 3조 이렇게 과제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제목. 안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제목 없는 디자인의 사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누가 보낸 건지 알 수가 없다.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들은 이제 과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 과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재제출 요청하기 누르면 학생들한테 다시 가게 되고요. 여기에 피드백 쓰시면 되고 혹은 다 했다. 그러면 완료로 표시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제에서 여기 과제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과제랑 검토 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과제는 한 과제를 여러 명한테 뿌리잖아요. 예를 들어 요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1학년 일반 친구들한테 뿌린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과제에 부여된 학생들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과제 창이고요. 대신에 이게 반별로 막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긴 한데 그렇고 검토 필요 요것도 과제랑 뭐 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들어온 순으로 여기에 뜨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반별로 하는 건, 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구글 클래스룸 연동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별과제 하고 싶으시잖아요. 조별과제 할 때는
뒤 보시면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모든 별 과제에 보시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제가 21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학급을 만들고 학급에 조별로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그 기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일단 개인별로 과제를 다 뿌린 다음에요. 혹은 수업에 그냥 모둠 장 있죠. 모둠 장만 모아놓은 수업을 하나 만드시고 그 수업에 그러니까 모든 장한테만 공유를 하는 거죠. 아니면 개인별로 다 공유를 한 다음에 모든 장 보고 어쨌건 모든 장이 그 디자인 들어가서 모든 장한테 모두먼들을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이 공유 버튼 클릭하면 사용자 추가 여기에다가 이미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이름만 검색해서 이름을 만약에 학번 이름으로 바꿨으면 학번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학생들을 이제 초대하라고 하면은 같은 이제 문서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학생들끼리 문서 다 편집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모든 장 보고 제출을 하라. 요렇게 하시면 이제 모든 별 과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수정 권한을 줘야겠죠? 이제 공유에 만약에 여기다가 김한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요. 우리 학교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권한을 편집 댓글 보기가 있는데 편집으로 주셔야겠죠. 네. 편집으로 주시고 공유를 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캔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캔바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 인공지능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이미지 편집하는 거, 뭐, 챗GPT처럼 글 써주는 거, 동영상 만드는 거, 색깔을 바꾸는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직 라이트. 요거는, 텍스트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GPT 같은 기능이고요. 제가 슬라이드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캔바에서 한 번 더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튼 클릭하셔서 매직 라이트 클릭하시고 여기에 주제를 입력하는 거죠. 캔바를 수업에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 생성하기 버튼 클릭하면 글이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편집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요약, 뭐 확장, 줄이기, 더 재밌게, 격식 있게 등등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캔바에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여기 있다. 네, 여기, 요 버튼 클릭하시고, 매직 라이트. 요거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캔바, 활용, 수학, 학습. 네, 이렇게 금방 글을 써주죠. 요거 삽입하셔도 되고, 얘를 다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게. 더 재밌게 해달라 했더니 뭐 뚝딱, 쑥쑥 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요거 한 김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기 요 버튼, 매직 라이트 버튼 또 클릭하시면 퀴즈 생성, 요게 최근에 만들어진 기능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퀴즈 생성 누르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즉석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캔버를 활용하여 교육자가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무엇인가요? 그럼 요거 내용에 맞게 이렇게 답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교육자가 수업에서 시각적 매력. 요거겠죠? 시각적 매력 제출하기.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선생님들 그냥 수업하실 때 즉석으로 막 퀴즈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백일현과 압축비. 너무 뜬금없지만, 이 제목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것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퀴즈 생성. 자, 이렇게 관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혹은 요것도 만들어줍니다. 강사 김한나.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글인데도 얘도 퀴즈 생성이 돼요. 김한나 강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교육 전문가.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3차 시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네,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닥스, 요게 이제 문서 만드는 거잖아요. 요게 프레젠테이션은 그 발표 자료인 거고, 닥스는 구글 문서처럼 이제 문서를 만들어주는 곳. 여기다가도 매직 라이트로 글을 쓰실 수 있죠. 금요일 저녁 메뉴 추천해줘. 디자인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네요. 선생님들 뭐 드셨을까요? 맛있는 게 많이 나왔네요. 자, 삽입. 그러면 이렇게 글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매직 라이트 기능입니다. 다음은 매직 미디어인데요. 요거는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예요. 글,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을 하는 건데, 매직 미디어는 앱에 들어가셔서 매직 미디어를 검색을 하시고 이 앱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축구하는 기린이라고 쓰고 스타일에 원하는 스타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500 크레딧이 제공된다고 하죠. 한 달에 500 크레딧, 그러니까 교육용 계정을 인증받아야 500 크레딧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실 500번을 다 쓸 일은 거의 없겠죠. 그냥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50 크레딧을 제공을 해주고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 크레딧이 차감이 돼요. 습관은 기린 해가지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 예시를 이제 보여주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김민희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 있으실까요? 토끼 좋아합니다. 그리고 토끼요. 최정원 선생님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실까요? 토끼요. 좋습니다. 저는 노래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소리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마이크로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제 소리가 꺼졌었네요. 네, 그러면, 노래 듣는 토끼, 음악 감상하는 토끼.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저는 뭘 해볼까요? 좀 안 해본 거 해볼게요. 저는 네온? 요거 잘 안 해봤네요. 네온.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 생성.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고요. 동영상은 조금 더 깁니다. 1분, 한 2분 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음악 감상한 토끼 굉장히 힙합을 할 것 같이 했네요. 저 약간 클래식을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힙합하는 토끼가 만들어졌고요. 다른 스타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네. 그라데이션. 요걸로 해볼게요.
되게 예쁜 캐릭터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색연필 해보겠습니다. 오, 색연필 하니까 좀 무드가 다르죠? 이 스타일마다 약간 음악의 스타일도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음악하는 토끼를 만들어 보았고요. 동영상에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악 감상하는 동영상은 그렇게 막 퀄리티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3초 정도의 소리 없는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이 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잘 나와야 될 텐데. 교육용 계정 사용하면서 과금되는 저는 없었어요. 과금이 되지 않고 크레딧을 다 쓰면 그냥 생성이 안 돼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나왔습니다. 네. 역시 음악 감상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어쨌건 토끼를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매직 미디어 기능이고요. 자, 다음 기능은 매직 에디트. 매직 미디어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학생들이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거의 대부분 돼요. 되는데 안 되는 게 간혹 있어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매직 미디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됩니다.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캔바 그 도움말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기능별로 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확인할 수 있으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기능은 학생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매직 에디트 기능이고요. 매직 에디트.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수정하는 기능인데, 이미지 수정은 크게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이 있거든요. 인페인팅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의 안쪽 부분,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을 수정하는 게 인페인팅이고, 아웃페인팅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없는 부분이죠. 없는 부분을 실제 그림에 이어서 그리는 게 아웃페인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매직 에디트는 인페인팅 기능입니다. 자, 아까 생성한 축구하는 그림인데요. 요거를 편집에 매직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면 매직 스튜디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매직 스튜디오가 인공지능 활용해 이미지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중에 매직 에디트를 들어가시고, 공을 이제 선택해서 농구공으로 바꿨습니다. 농구공. 했더니 이렇게 아까 축구공이었는데 농구공으로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음악하는 토끼. 요거 한번 수정해 볼게요. 편집에 매직 스튜디오에 매직 에디트 요거죠. 네, 요거 들어가시고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을 하시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특정 개체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토끼 선택하고
토끼를 다른 동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음, 뭘로 해볼까요? 코끼리? 뜬금없지만 코끼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끼 자국이 남았네요. 남았어요. 근데 코끼리로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 자국이 남는 게 좀, 그렇죠. 요거 브러쉬로 색칠하면 더 깔끔하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코끼리. 오, 바뀌었어요. 괜찮은데요? 네, 귀엽습니다. 네, 음악하는 코끼리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는 게 매직 에디트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매직 익스펜드 아웃 페인팅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을 그려주는 거예요. 눈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눈에 바깥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랑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죠. 요거를 매직 익스펜드로 확장을 해서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가지 예시가 있어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그린 그림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요걸로 한번 매직 익스펜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에 매직 익스펜드 전체 페이지 확장. 자, 그러면 여기 돌이 원래 잘려 있었잖아요. 이 잘린 부분을 이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꽃 부분 여기 밑에도 잘리고 했죠. 오, 이렇게 이어서 그려줬는데 조금, 네, 징그럽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매직 익스펜드 기능이고요.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럴 땐 새로운 결과 생성하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할 때마다 계속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알 수 없죠, 정말. 네, 요거 그나마 괜찮네요. 알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직 익스펜드 기능이고요. 눈도 한번 해볼까요? 재밌어요. 눈 사진으로 하면 재밌습니다. 자,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언뜻 보기에 저는 남자 꼬마 아이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엔. 근데 생성을 하면 또 반전의 결과들이 나와요. 매직 익스펜드. 자, 과연 코와 입을 어떻게 그려줄지. 네, 이렇게 여자 아이가 나왔고요. 또 할머니인가요? 할아버지? 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매직 익스펜드 기능이에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능은요. 매직 그랩이에요. 그랩은 이렇게 쥐다, 잡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특정 대상을 이렇게 추출하는, 잡아서 뜯어내는 그 기능이에요. 풀밭에 있는 토끼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토끼를 뜯어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직 그랩 클릭하시고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 클릭으로 개체를 선택하셔도 돼요. 추출하기 누르면 토끼를 풀밭에서 떼서 뭐 여러 마리 넣으실 수도 있고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소만 또 다른 디자인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만든 그림,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코끼리. 이 그림에서 코끼리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편집에 매직크랩. 코끼리가 선택이 됐네요. 추출하기. 그러면 자동으로 코끼리 뒤에 있는 배경을, 여긴 제대로 안 그려졌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곰돌이, 매직크랩. 네, 곰을 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의자를 이어서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곰을 나는 두 마리를 올리고 싶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매직 그랩 기능입니다. 자, 다음 기능은요. 텍스트 추출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슬로건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You always have a choice라고 되어 있는 슬로건 그림이고 편집에 텍스트 추출을 눌러서 텍스트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추출을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와 가장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 않지만 가장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요 텍스트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건데 I always love you로 바꾸게 됩니다. 자, 요것도 캔바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졸지아가 있는데 이 졸지아를 가장 유사한 텍스트로 서울로다가 바꾸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캔바에서 해볼게요. 요소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편집에 텍스트 추출. 네, 잘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요거 글자도 기존 이미지에 있던 거랑 유사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게 텍스트 추출 기능이에요. 자, 다음은 지우는 기능인데요. 지우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직 이레이저랑 배경 제거 도구. 매직 이레이저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 특정 부분, 원하는 부분을 지우는 게 매직 이레이저고요. 배경 제거는 이미지가 있을 때 전경, 그러니까 요소만 남기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지우는 게 배경 제거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패러글라이딩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매직 이레이저를 선택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칠했더니 네, 없어졌습니다. 바닷가만 나오게 됐고요. 요것도 캔바에서 보여드리면 고물부터 치울게요. 자, 요거 의자를 없애볼게요. 편집에 매직 이레이저. 근데 제 경험상 약간 좀 티가 나요. 그렇게 막 깔끔하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의자가 선택이 됐어요. 지우기.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자 뒤에 있는 배경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의자가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의자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요게 매직 이레이저 기능입니다. 그리고 배경 제거는
돌담 위에 있는 가방 사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방만 남기고 뒤에 있는 배경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 가방을 이제 다른 디자인에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것도 제가 보여드리면, 요걸로 해볼까요? 요거 편집, 배경 제거. 요거는, 그 매직 스튜디오 아니고 그냥 배경 제거. 여기서도 하실 수 있네요.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 배경 제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끼리만 깔끔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곳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배경 제거 기능입니다. 네, 되셨겠죠? 자, 여기까지가 2022년인가? 그때 이제 업데이트된 인공지능 기능들이에요. 요것도 그때 나왔을 때, 와, 대박이다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2025년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인공지능 기능뿐만 아니라 캔바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캔바 왓츠 뉴, 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롭게 생긴 기능들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캔바 왓츠 뉴인데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가이드가 있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재밌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기능이 된다고?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댓글창에 남겨드렸거든요.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이거 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캔바 왓츠뉴. 일단, 이번 업데이트 때 캔바 시트가 생겼어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것처럼 시트, 그 통계 같은 그런 기능이 캔바 내에서도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생겼고요. 아무래도 이제 캔바가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그 시트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캔바 시트. 자, 여기 예시가 많이 있죠. 한글로 된 예시가 안 보이네. 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요소에서 이미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셀 안으로 집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작아서, 네, 이렇게, 네, 이미지 안에 엑셀 안에 이미지도 넣으실 수 있고, 또 움직이는 요소 있죠. 그래픽. 그런 것도, 요런 것도 셀 안으로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영역이 뭔가 잘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만요. 됐다. 네, 이렇게 셀 안에 그래픽도 넣으실 수 있고, 이미지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셀이 지워졌다.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작업에 빈 셀 채우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해당 셀 내용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삽입. 네, 여기는 뭔가 좀 예시가 별로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생기부 같은 경우 기존 내용들이 있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하면은 그런 것들 이제 작성하실 수 있고 다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그 캠페인을 뭔가 홍보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셀입니다. 여기서 빈셀 채우기를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문구가 요건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상큼하게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통해서 빈셀 채우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엑셀 기능이니까 차트도 만드실 수 있죠. 이렇게 쭉 클릭하시고 매직 차트 여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그래프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그 스프레드시트에 있던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AI 기능. 아, 요거 참 좋더라고요. 캔바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선생님들 혹시 아실까요? 바이브 코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딩이 그 개발자들의 영역이었잖아요. 개발자들이 한 땀 한 땀 이제 코드를 쳐가면서 뭐 파이썬이 됐든 HTML이 됐든 뭐 C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코드를 다 짜주잖아요. 너무 쉬운 거죠. 나는 그냥 주문만 하고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코드를 짜주게 됩니다. 그런 코딩 방식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캔바에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캔바에서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캔바는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같이, 어, 예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 홈에, 자, 여기에 캔바 AI가 있어요. 캔바 AI 들어가면, 예시들, 밑에가 여러 가지 예시들입니다. 예시들을 넣어서 하셔도 되고, 코드 생성 클릭하시면, 코드 생성에 이런 예시들이 있죠. 그리고 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뭘 해볼까요? 저는 요즘에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용 타이머를 만들고 싶다. 명상용 타이머 만들어줘. 15분. 5분, 10분, 15분. 버튼, 또, 버튼. 이렇게 할게요. 하늘색. 자, 이렇게 한글로만 주문을 해도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요걸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코드 한 몇백 줄 필요하거든요. 2, 300줄 이렇게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이렇게 코딩을 먼저 걸어두시고 다른 작업하시다가 완성되면 와서 또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거 해놨으니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만든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캔바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예시긴 했는데 그걸 조금 수정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탈리안 식당 그 주문서예요. 이게 그냥 디자인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기능이 들어가요. 코딩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에피타이저에 브루스케타 그리고 아란치니 이렇게 두 개 내가 먹겠다. 그러면 8 더하기 10이니까 20이죠. 그 계산 결과가 아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좋죠. 하나 더 해볼까요? 파스타에 스파게티에 새우 추가하고 알프레도에 치킨, 볼로네제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밑에 네, 이렇게 56달러 주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디자인만 되는 게 아니라 기능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웹사이트에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하셔서 보시면 이게 모바일 크기랑 웹에서 보는 크기, 그 컴퓨터에서 보는 크기랑 다르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형으로 줄여주게 되는데, 컴퓨터에서 볼 땐 요 화면, 핸드폰에서 볼 땐 이렇게 보인다. 미리 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얘를 이제 웹사이트 게시하시면
요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이거 그냥 사실 옛날 같았으면 되게 어렵게 또 코드를 썼어야 됐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몇 분 만에 뚝딱 이런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 정말 편리한 것 같고 학생들도 그냥 이제 한글로다가 이런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됐네요. 아까 제가 만들어 달라는 거. 5분, 10분, 15분 타이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늘 색깔 클릭하면 시작 누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리셋. 이렇게 미리 제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만들었는데 좀 약간 별론데 바꾸고 싶다 할 경우엔 여기다가 다시 또 주문을 하시면 돼요. 디자인이 너무 투박해. 좀 꾸며줘. 예쁘게 꾸며줘. 버튼을 타이머 위에 배치하고 원형으로 바꿔줘. 네, 까다롭게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이제 코드를 수정하게 돼요. 자, 코드가 생성이 되는 동안 또 다른 기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또 좋은 게 웹사이트 만들기가 또 나왔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도 예전에 코딩을 통해서 만들었어야 됐죠. HTML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클릭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캔바 메인 화면에서 여기에 웹사이트 있습니다. 웹사이트 클릭하시고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저는 수업,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게 웹사이트입니다. 자, 얘를 이제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되죠? 쌤 수업 이렇게 하고 뭐 이미지도 넣고 여러 가지 넣으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상도 재생이 되네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얘를 이제 웹사이트에 게시하시면 나만의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웹사이트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 세모 보이시죠? 재생 버튼 같이 생긴 거. 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움직이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멈춰있는 웹사이트였잖아요. 이 화살표가 있는 걸 보시면은 얘는 이제 움직이는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네, 글자도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움직이는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닥스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플러스 누르시고 스크롤 가능한 디자인이 있어요. 여기서도 웹사이트 만들 수 있는데요. 스크롤 가능한 디자인 추가.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가 마우스 스크롤을 올릴 때마다 디자인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자, 일단 수정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캔바를 활용하는 수업 이미지도 하나 넣겠습니다. 콜라, 콜라 애니메이션도 파노라마.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됐죠?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올려볼게요.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릴 때마다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신기하죠? 요것도 캔바에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공유의 웹사이트 누르시면 링크로다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재미있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기능이 캔바에서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는 말 그대로 칠판인데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소셜미디어 이런 거는 일정한 규격이 있잖아요. 그 규격 안에 프레임 안에다가 이제 디자인하는 건데 화이트보드는 그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무한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학생들이랑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회의나 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이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기능이 프레임 이미지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이 디자인에서 요소에 내리면 프레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이미지를 요 프레임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즈로다가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요 프레임이랑 요 프레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를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풍경. 자, 그러면 에펠탑 요거를 프레임에 이렇게 끌면은 프레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네, 하나 말씀드렸고요. 아까 명상 타이머 수정했잖아요. 그거 잘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된 것 같네요. 자, 보시면 디자인이 여전히 뭐 투박한 것 같긴 한데 좀 바꿔줬고 예쁘게 꾸며달라 버튼을 타이머 위에 네, 배치를 해줬고요. 원형으로 버튼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됐다 하시면은 디자인의 사용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캔바의 기능들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아까 그 캔버 왓츠뉴 사이트에 많이 있으니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팁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캔바에 작업 키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사들이 사용할 만한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네, 기존의 다른 디자이너 혹은 교사들이 만든 그런 디자인들이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에이터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캔바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죠. 요거 이제 사용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선생님들도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 혁신사례 연구대 준비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막히거나 막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는데 이제 바로바로 그 궁금한 걸 질문하고 싶으실 때 캔바 GPT가 있습니다. 챗 GPT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 여기 어디야? 여기 GPT에 들어가시면 GPT에 여기에 캔바를 검색하시면 캔바에서 만든 GPT예요. 캔바에서 만든 GPT 챗봇이어서 캔바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직 미디어는 교사용 모용용
예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네요. 여기에 질문하셔도 되고, 혹은 캔바 내에 챗봇이 있어요.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 오른쪽 아래 캔바에 질문하기. 여기다가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매직 미디어 사용 횟수. 사용 가능 횟수. 매직 에디터. 에딧. 사용 가능 횟수. 음, 안 나오네요. 희한하네. 네.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어요. 예전에는 GPT도 없었고, 이런 챗봇 같은 것도 없었을 때 캔바를 뭘로 공부했냐면 요 도움말 센터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여기에 매뉴얼처럼 그 기능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여기에 매직 미디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도 답변을 해주고 아래에 문서들이 나옵니다. 매직 미디어로 사진, 그래픽, 동영상 만들기.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에듀케이션, 교육용 계정은 월 500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횟수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도 뭐 해결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좀 되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 질문하셔야 될 때 편하게 저한테 아까 그 메일 주소로다가 메일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